혹시 지금 한문철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 약하신 분들은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노약자나 그 임산부는 가능한 보지 마십시오. 영상이 셉니다. 어떤 영상인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요. 가겠습니다. 38번 국도입니다. 38번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비상등 켜고 두 사람이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 한 대가 왕복 4차로 도로, 제한속도 80km 도로입니다. 여기를 달려서 서 있던 사람을 때렸습니다. 시속 170으로 달리다가. 다시 한번 영상 길지 않게 보시죠. 차 한 대는 지나가고요. 저 차가 지나갔는데 그 다음 차가 빠르게 오더니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고 차 서 있었는데 때리면서 차와 차 사이에 사람이 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극적으로 둘 다 살았습니다. 차와 차 사이에 낀 한 사람은 옆으로 피하면서 튕겨졌고요. 한 사람은 차에 껴었는데 극적으로 살았지만은 장애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이 사건 경찰에 작성한 약도입니다. 차가 여기서 핑크로 돌아왔고 옆에 벽을 때리고 핑크로 돌아서 사람 둘이 있는데 껴서 한 사람은 여기에 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사고입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고요. 질문이 살았으니까 질문했겠죠. 네, 그 가운데 꼈던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다. 2017년 9월 18일 날 사고고요. 사고 난 때로부터 9개월 지나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치료받느라고 힘들어서 치료받고 이제 보험사랑 관계를 소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내 과실이 얼마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시게 됐습니다. 38번 국도고 왕복 2차로가 아니라 왕복 4차로죠. 왕복 4차로. 예, 왕복 4차로입니다. 왕복 4차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고요.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래서 쉬고 있던 중이었다. 근데 그 차가 갑자기 핑크로 하면서 외벽을 치고 사람을 치고 주차한 차를 때렸다. 우측 커브길이다. 170km로 달렸다. 80km 도로를 170km로 달리다가 커브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중앙부대 드리바이드 같은 게 급히 핸들 틀었죠. 급히 핸들 틀다 보니 휙 돌면서 외벽을 들이받고 외벽을 들이받을 때는 시속 105km였다. 105km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때리고 주차한 차를 때렸다. 그런데 여기서요. 문제가요. 보험사에서 이건 차대차 사고다. 차대 사람 사고가 아니고 차대차 사고다. 차대차 사고다. 왜냐하면은 차 뒤에 있었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건 차대차 사고다. 그리고 차를 왜 걷어 세워놨느냐? 그러면서 과실을 80대 20이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해자 8, 피해자 2가 원칙인데 잘하면 90대 10까지도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차대차 사고이기 때문에. 말이 되나요? 보험사는 말 안 되는 소리를 말처럼 하죠. 말이 안 되죠. 참 금방 차에 탈 거라서 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에 탈 거니까 차대차 사고다. 택도 안 되는 소리. 교통사고 사실 확인에는 차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차대 사람 사고죠. 그런데 문제가요. 제한속도에 20km를 초과하면은
속도 위반 사고죠. 중과실 사고죠. 12대 예외 사유죠. 그래서 종합법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받죠. 상대가 170으로 달렸어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인 것 같은데 이 당시는 11대 중과실이었죠. 궁금한 것은 경찰관이요. 80도로니까 시속 80도로니까 사람을 때릴 때 100km를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 때릴 때 80에서 20km를 초과해야 되니까 100km가 넘었어야 된다. 100이랬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차가 달려올 때 170 달리다가 꺾으면서 외벽을 들이받을 때 그때는 속도가 줄었죠. 105로 줄었다. 그리고 외벽을 펑 때리고 다시 사람 때리도 또 조금 줄어들죠. 사람 때릴 땐 100이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은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니다. 경찰관이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 위반 사고면은 상대방이 속도 위반 중과실이 된다 그러면 제가 과실을 적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속도 위반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경찰이 그린 약도는 이렇고요.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보시겠습니다. 크게 보죠. 제가 다 지웠어요. 어느 경찰서 다 지웠고요. 강원도에 경찰서 많죠. 그리고 강원도 담당자 이름도 여기 있었는데 다 지웠고요. 인적사항 다 지웠어요. 보시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즉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분리대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달리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차량이 흔들리면서 도로 오른쪽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도로 우측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2명을 충격해서 다치게 한 사고다. 불상의 이유로? 그게 왜 불상의 이유예요? 그게 과속으로 달렸으니까. 전 이걸 보고서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들이받을 때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까 위험을 느껴서 띵 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까?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사고가 왜 일어났나요?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고 있는데 갓길이 넓어요. 갓길이 넓은데 여기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주행차로고 이거는 저기 주행차로 아니에요. 여기 그 양보 이거 지워진 거예요. 이거는 그 뭐가 지워진 거예요. 여기 주행차로 아닙니다. 각각도 넓은데 그 느리게 가는 차를 위해서 옆에 좀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갓길이라고 경찰도 갓길이라고 돼 있죠. 아까 갓길. 여기는 하여튼 갓길입니다. 차 한 대 지나가죠. 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저 차는요. 저 차가 왜 저렇게 됐나요?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앞에 차 정상적으로 가죠. 검은 차. 그 다음에 흰색 차 정상적으로 가죠. 근데 저기 휙! 왜 저렇게 됐나요? 저거는 너무 빨리 휙 돌다 보니까 잘못하면 저쪽, 여기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이걸 들이받을까 돼 핸들 급히 틀다가 이쪽으로 튕겨지는 거죠. 급히 핸들 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죠. 찡 미끄러지면서 옹벽 들이받고. 이게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참 재밌는 게 170을 달리고 있었다. 170을 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170, 지금 170이다. 근데 여기서 끽 하면서 속도가 떨어졌죠? 이때 옹벽 들이받을 때 이때는 105다. 그래서 105에서 떨어져갖고 사람 들이받았을 때는 100보다 밑이었다. 그래서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도 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속도 위반 때문에, 과속 때문에. 그럼 아까 지금 저기서 끽 할 때 지금 여기 이때 속도로 해야죠. 이거 시속 170으로 달리다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부딪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속도 위반 사고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엄청 달리다가 브레이크 끽 잡아서 끽 하고 부딪힐 때가 아니라 자기가 위험을 느끼고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그때 과속이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은 속도 위반 아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들었으니까 보험 처리 끝났다.
장애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상해는 아니에요. 중상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상해일 때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처벌을 안 받는 거죠. 근데 12대 중과실도 안 보고 중상해까지는 안 갔어. 장애가 많이 남았는데. 피해자 억울하죠. 가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들었을지 모르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왜?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나 종합처리 끝나니까 그러니까 미안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들었잖아. 과속 아니잖아. 속도 위반 그 과속은 아까잖아. 그래서 젊은 분인데요. 몸에 장애를 안고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소리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 속도 위반 사고로 처리됐으면은 형사합의금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별도로 갖다 미안하다 하고 그리고 형사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고 그랬어야 될 사건인데 가해자는 그냥 나는 보험 들어서 끝.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거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 불박자 잘못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차들이 쌩쌩 달린다. 내리막길이다. 내리막에서 차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다 차를 세우면 안 된다. 왜 우회방에 차를 세우고 있었느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휴식을 위해서 차를 세우고 있던 거 그거 잘못입니다. 10% 잡습니다. 낮에도. 근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커브 딱 돌아오는데 여기 세웠다면 위험하죠. 근데 여기서 와갖고 한참이잖아요. 이거 뭐 한 100m 이상 되나요? 얼마 되나요? 이 사건을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차를 세운 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없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잘못 없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걸어서. 자동차 정도는 아니니까 사람들이 다녀요. 마을 다닐 때. 요 옆에도 뭐 파는 데가 있네요. 여기도. 여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요거는 방현망입니다. 중앙분리되어 있는 방현망이에요. 여기는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차가 팍 해갖고 지금처럼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도망갈 수 있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갈 데가 없죠. 사람이 다닐 때 걸어오고 있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차를 세우고 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도 똑같은 상황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대 0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100대 0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이런 곳에 차를 세우지 마세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원래 안 되는 곳이죠. 일반 국도도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도도 가다 보면 휴게소 있잖아요.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 안쪽에 휴게소가 있고 거기 들어가시죠. 물론 거기도 차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차가. 예컨대 그 급발진 사고라든 그런 경우는 그런 마당 안까지도 차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보다는 더 안전하죠. 따라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할 때는 안전한 곳, 주유소 안쪽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그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한다든가 또는 가다가 그 도로 오른쪽에 있는 안쪽으로 들어간 휴게소 그런 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속도 위반 사고로 처리됐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장애도 남았고 그리고 가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사고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 위반이 무진장 위험한 겁니다. 특히 커브길에서 속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커브길은 서행해야 되잖아요. 내리막길 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행이 아니라 80보다 더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거기서 80km 도로에서 170을 달리다가 옹벽 들이받을 찍 하면서 105km. 사람들이 받을 때는 100 조금 밑이었다. 그래서 속도 위반 사고가 아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럴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깜빡깜빡 소리 들리죠? 비상등 켜고 째깍 소리가 저한테는 잘 들립니다.